제일 심플하게는 그 주에 학교나 학원에서 나가는 수업 진도가 있잖아요. 네.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오답만 풀어봐도 충분합니다. 완전 학습을 하려면 예습도 중요하고 본 학습도 중요하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복습이잖아요. 그 복습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수학에서 복습은요,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심플하게는 그 주에 학교나 학원에서 나가는 수업 진도가 있잖아요. 네.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오답만 풀어봐도 충분합니다. 오답만 포스트잇을 붙여서 다시 풀어봐서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.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내신을 칠 때는 그 오답들을 먼저 정리해서 내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완벽히 맞아라는 그 지점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내가 모르는 지식을 덧대서 지식을 크게 만드는 건데,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는 1 더하기 1이 2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3이었어, 예를 들면.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가 다 깨지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오류가 없어지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러려면 내가 교재에서 풀었던 것 중에 오답만 그 주치를 그 주에 해결한다 라고만 생각하셔도 제가 봤을 때 이러면 30분, 1시간 이내에도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. 진짜 충분합니다.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1시간을 내지 않아요. 진리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거 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정도 복습만 하셔도 일주일에 30분에서 1시간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웠던 교재의 오답을 한 번 더 풀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포스트잇 오답이라고 하셨는데 네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구체적으로? 구체적으로 네. 그날 봤으면 틀렸을 게 있잖아요. 네. 저는 근데 그 오답도 다 하기가 시간이 어려우면 한 번 틀려서 계산 실수로 고친 거 있죠. 넘기고. 내가 2번 틀린 거 있잖아요. 혹은 맞았는데 애매한 것들만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. 심지어 정확히 말하면 틀렸냐 안 틀렸냐 보다는 그 문제가 나에게 중요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긴 하거든요. 맞아도 애매하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. 네.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시작은 그냥 틀린 것 중에서 단순 계산 빼고 내가 진짜 몰랐던 거만 다시 풀어보면 그 문제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문제를 넘지 않을 거예요. 일주일 배웠으니까. 그 10문제만 다시 풀어보세요. 그게 10문제가 쌓여서 그 친구의 결점을 줄여줍니다. 제가 예전에 그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를 졸업하신 분하고 그분 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. 저희가 수학을 직접 가르쳤는데 한 번 틀리면 깨끗하게 다시 풀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고치면 그 다음번에 다시 깨끗하게 풀어보고 계속 인쇄를 해서 줬거든요. 그 친구 결국 연대 갔어요.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미 잘했는데 한 문제를 7번 틀리는 거 봤어요. 근데 그 7번 틀린다는 게 그 정도면 문제를 거의 외우잖아요. 그러니까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하나씩 오류가 나는 거예요. 계산이 틀렸든 3단계에서 4단계 넘어갈 때 틀렸든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7번 한 문제를 틀리는 거 보고 저희 둘이 생각보다 이게 상처가 해결이 되는데 좀 걸리네요.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7번 틀린 문제, 그 유형 언저리에 있는 문제는 다 맞아요. 왜 그런 거예요? 왜냐면 그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의 완성도가 100이 되면 네. 그 문제를 조금씩 변형한 문제들까지 다 한 가지의 템플릿으로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의 되게 깊은 상처를 치유하면 그 언저리가 다 괜찮아지는 것처럼 그 친구한테 약간 뿌리 깊은 약점이었던 유형 한 개를 6, 7번에 걸쳐서 해결을 하니까 그 유형을 다 맞아요. 예를 들면 방정식의 시계 문제 같은 게 한 가지 유형을 통달하면 90도니 일직선이니 겹치니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. 근데 이 문제를 7번 틀려서 깔끔하게 고쳐서 마지막에 내가 완벽히 알았다라는 확신이 오면 자기 머릿속에 시계 유형은 일단 다 맞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씩 제끼니까 이 친구가 갈수록 실력이 되게 올라가더라고요.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오답 정리의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럼 그걸 포스트잇에다가 푸는 거예요? 저는 포스트잇에 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.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웬만하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풀어주시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원래라면 교재를 한 권 더 사시는 걸 제일 추천하긴 해요. 두 번째는
아무 낙서하지 마시고 내가 몇 번 틀렸는지만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위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. 오답 노트를 다 만드는 건 오답이 적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오답 노트를 깔끔하게 만드는 건 저는 상위권과 최상위권에게 굉장히 적합한 것 같고요. 왜냐면 그 친구는 그걸 만들 만한 의지가 있는 거죠. 왜냐면 문제집 한 개를 풀어도 진짜 모를 만한 문제가 20개, 30개밖에 안 되니까.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집을 하나 더 사서 걔를 깨끗한 상태로 포스트잇에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복습이나 오답 노트는 90점 이상은 간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할 때 막 너무 정성 들여서 맞아요. 하면은 힘이 빠지는 거죠. 그죠? 왜냐면 뒤에도 계속 틀릴 거니까. 뒤에도 계속 틀릴 거니까. 우리가 한두 번 틀리고 말 거 아니잖아요? 속상합니다. 아까 분명히 1시간만 이용해가지고 오답 노트 하라고 했는데 그렇죠. 선생님 근데 1시간 갖고 안 되는데요. 그러면 초반에 할 수 있는 거고 네. 아니면 1시간을 끊어서 그 중에 몇 문제라도만 치료하세요. 여러분들 그 고민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언제 오답 노트를 100% 완성도 있게 깔끔하게 했다고 그걸 목표로 삼나요? 처음에 해보는 연습 자체가 저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주간 테스트 있잖아요. 일주일에 한 번 시험 치거든요. 클리닉에서 오면 적어도 주간 테스트 오답을 일단 다 정리하고 시작해요. 그 몇 문제라도 오답을 정리하는 템플릿이 이 친구 안에 들어가야 그 친구가 나머지 문제들도 오답 정리를 할 의욕이 생기는데 설득이 안 됐는데 이게 30개를 한꺼번에 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주간 테스트 클리닉에 오는 친구는 다 오답 정리를 하는데 그래봐야 그게 딱 4-5문제 되거든요. 이제 설득은 된 거죠. 아, 오답이 이래서 필요는 하네. 그러면 얘가 좀 더 크면 그럼 문제집에 있는 오답도 해볼까? 라고 마음을 먹일 수 있다는 거죠. 이 오답 노트가 분명 4, 5등급 친구들, 2, 3등급 친구들한테 유의미한 활동이겠죠? 그럼요.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넘어가면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는 지점이 시중 교과서를 푼다고 찾아나오지 않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제 상처를 확인하듯이 그 중에 일부만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지점들을 찾아서 살을 붙여야 되는 단계인 거죠. 4, 5등급 친구는 오답 정리는 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. 일단 한 바퀴를 도는 게 네. 우선입니다. 과제를 깔끔하게 해오는 게 우선입니다.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러면 4, 5등급 친구들 1등급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만 해라. 이것부터 꼭 해라. 이것부터 꼭 해라는 요소를 갖추라는 거예요. 저는 뭐 자전거 얘기를 한 번 더 했는데 자전거 좋은 자전거랑 덜 좋은 자전거는 능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. 1000만원짜리 자전거랑 100만원짜리 자전거 사이에서는 능력 차이가 되게 나죠. 근데 그 차이보다 자전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차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? 그쵸. 아무리 빠른 사람이어도 자전거를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. 처럼 저는 4, 5등급이면 일단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 준비물을 갖추는 게 맞다고 봐요. 아까 전에 말했지만 개념 노트와 문제 풀이, 전 포스트잇으로 하는데 그 두 개의 요소를 일단 갖추고 있어야 돼요. 죽이 되든 밥이 되든. 그래야 나쁜 자전거라도 자전거면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니까요.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갖춰놓고 일단 그게 익숙하게끔 한 다음에 조금씩 얘의 완성도를 올리면 됩니다. 2, 3등급이나 4, 5등급이나 공부하는 방법이 아주 많이 다르지 않아요. 다만 요구하는 완성도가 다를 뿐. 그런 면에서는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템플릿과 문제를 풀 수 있는 템플릿, 이 두 가지 쌍두마차의 체계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도 김서른 선생님과 좋은 이야기를 해봤고요.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. 저희는 대치동 개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